네,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5%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시장이 예측한 베이비 스텝이었죠. 7차례 연속 인상으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시장의 눈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미 연준의 FOMC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은 금리 인상 파장,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기준금리 예상대로였죠. 네, 0.25%포인트 0.25. 올랐는데 네. 역시 물가 인상, 물가 상승의 부담 그런 게 좀 많이 작용을 했겠죠? 그렇죠.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사실 12월 인플레이션을 살펴보면 11월 달에 5.0%였고요. 그다음에 12월 달도 5.0%로 계속해서 5%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하면 2022년 5월부터 5%대를 진입을 해서 6%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해서 5%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최고조가 6.3%에서 떨어진 건 맞습니다. 6.3%에서 이게 이제 2022년 7월에 6.3%를 찍었다가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건 분명하죠. 정점을 찍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5%대라는 것은 여전히 한은이 받아들이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단행은 불가피했다. 다만 0.5%가 아니라 0.25% 조금 베이비 스텝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써 그동안 조금 이제 쌓아놨던 게 있죠. 계속해서 높여왔으니까 쌓아놓은 기준금리 인상분에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이 정도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그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인데 이 효과가 아마 올해 상반기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들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0.25%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해서 이러한 기준금리 효과가 올해 상반기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4% 이하로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려 보겠다라는 그런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금리 인상 효과가 이제 상반기에 많이 나타난다는데 이번 0.25%포인트 인상은 시장에서도 이제 예측한 대로인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가 3.5%가 됐잖아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올릴 것인가 아닐까. 이 부분이 사실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일단 기준금리는 한 번 정도 더 인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의 이제 의견들을 보면 지금 반으로 나뉘고 있잖아요. 반으로 나뉘었습니까? 3.5% 정도에서 적정하다라고 보시는 분이 지금 세 분 계시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3.75%까지 가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또 세 분. 그래서 한국은행 금통위 안에서도 지금 의견이 나뉘고 있단 말이에요. 반반이네요. 네, 나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이제 물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어디서 마무리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죠. 지금 연준도 2월 달에 FOMC 이제 2월 초에 있잖아요. 여기서 기준금리를 0.25% 베이비 스텝 정도로 인상할 가능성들이 지금 가장 유력하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월 달에도 0.25% 인상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가장 유력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 3월 합치면 0.5%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연준의 기준금리 수준은 5%를 도달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연준은 5%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마 5.25%가 최종적인 기준금리 정점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오히려 전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올해 5.25%까지 갈 거다. 그러니까 상단 기준으로 봤을 때 5.25%까지 상승시킬 가능성. 연준 내부에서 나오는 그 점도표를 봐도 5.25%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연준은 베이비 스텝으로 3번 더 인상을 시키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시키지 않는다면 연준은 5.25, 우리나라는 3.5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준금리의 역전폭이 1.75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1.75는 다소간 부담스러운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기준금리의 역전은 당연히 용인을 하겠지만 이 역전폭이 또 지나치게 벌어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가장 큰 영향은 어디 나타나는 거예요? 역전폭이 크면? 역전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외화 유출, 외국인 자금 유출의 빠져나가는. 위험성. 물론 이제 1.75가 된다고 해서 즉시 빠져나가지는 않거든요, 보통은. 예. 근데 어떤 특정한 신용 위험 사건들이 발생을 했을 때 예를 들자면 대규모 기업의 부도가 국내에서 발생하든지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든지 예.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빠져나가게 되는데 예. 기준금리의 역전폭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 위험성은 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1.5% 내외에서 아마 기준금리 역전폭을 조정을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만약에 연준이 5.25가 되면 네. 우리는 3.75에서 멈출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연구위원님 말대로 0.25%포인트씩 우리도 두 번 정도 한 번은 기본적으로 갈 것 같고. 한 번은 더 갈 가능성이 저는 높고.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5%잖아요. 예. 그래서 3.75까지 갈 가능성을 성이 저는 더 높게 예상을 합니다. 높게. 연준 지금 우리 금통위원들은 절반은 현재 수준 3.5에서 동결, 또 절반은 3.75까지 올릴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네네. 우리 위원님 보시기에는 3.75까지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높겠다. 네,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하고 예.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오른 것만으로도 이제 3.5%가 되면 제일 걱정하는 게 은행 돈 빌린 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자 부담 얼마나 좀 더 무거워지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네, 일단 3.5%가 됐으니까 추가적으로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당장 대출 금리가 여기서 급격하게 더 오를 가능성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합니다. 왜 왜 그러죠? 그러냐면 대출 금리는 일단 선반영되는 측면들이 강하거든요. 이게 보면 예금 금리의 인상 속도와 대출 금리의 인상 속도 당연히 대출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빠르고요. 글쎄요. 대출금리는 보통 선반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유소를 가보면 예. 휘발유 가격이 정확히 그렇잖아요. 올라갈 때는 굉장히 신속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굉장히 천천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 금리도 사실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특히나 예금 금리보다는 대출 금리가 예.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예. 얘네들이 가장 빨리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대출금리가 가장 선반영하는 선반영이 돼 있다. 측면이 있고요. 지금 그 주택담보대출 예. 상단이 8%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이 금리 수준은 기준금리가 3.5%에 도달한다는 것을 사전적으로 선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는 기준금리가 3.5가 정점이냐 또는 3.75가 정점이 될 것이냐 여기에 시장의 관심들이 몰려 있는 거잖아요. 예. 3.5는 이미 현재 8%대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네, 충분히 반영이 반영되어 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준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대출금리가 또 이거 반영해서 0.25% 또는 0.3%더 오르지 않을까 이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은행들이- 만약에 예. 3.75%가 확실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출금리는 아마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네. 현재는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은행들이 또 제가닥 대출금리부터 더 올릴 것으로 좀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걱정 때문에 지금 감독당국에서 예금금리, 대출금리 약간의 지금 간섭이라고 합니까? 뭐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잖아요. 행정 지도와 같은 그런 네. 이제 형태가 네. 되고 있죠. 예금금리는 이렇게 좀 낮춘다면서 대출금리는 잘 안 낮추고 감독당국의 뭔가 행정지도가 지금 안 먹힌다면서요. 네, 일단 예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감독 당국의 행정 지도에 은행들이 굉장히 신속히 반응을 하거든요. 이거는 은행의 수익성과 같은 방향성을 가진단 말이에요. 예금 금리를 떨어뜨리면 예. 은행의 수익성은 개선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아, 감독당국 행정지도가 고마운 일이네요, 은행한테. 그렇습니다. 예금금리 네, 부분에서. 예금금리 부분에서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마운 지도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협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반면에 대출금리에 대한 지도는 이거는 은행의 수익성과는 정반대의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대출금리는 높게 적용할수록 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대출금리는 떨어뜨리게 되면 은행으로서는 싫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천천히 아, 가급적이면 네. 늦게 나중에 네. 내지는
떨어뜨리는 폭도 예금 금리가 떨어지는 폭보다는 훨씬 적게 예. 이런 방식으로 이제 협조가 일어날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이제 휘발유 가격 떨어질 때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미 연준이 금리가 현재 4.5%인데 아까 이제 0.25% 포인트씩 한 3차례 올릴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네네. 얘기는 현재 미국의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상황을 가정한 건데 12월 소비자 물가가 그래도 조금 전월에 비해서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네, 많이 상당히 떨어진 거라고 볼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연준의 확실한 어떤 정책 변화, 뭐 피봇이라고 합니까? 네, 피봇이라고 그게 하는데 그걸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그 정도면? 수준까지는 아직 아니라고 봐야 될 것 수준까지는? 같습니다. 일단 연준 같은 경우도 최종적인 인플레이션 허용 범위는 예. 2%에서 3% 그 사이 수준이거든요. 예. 보통은 이제 2% 정도에 맞춰놓고 있지만 지금은 2%대에 접어들기만 해도 연준의 목표 범위에 근접했다라고 판단을 내릴 텐데 지금 나오는 숫자는 무려 6.5%입니다. 물론 전월 대비로 보면 전월은 7.1%였고요. 그다음에 12월에 6.5%인 거잖아요. 그러면 많이 떨어진 건 맞죠. 예. 한 달 만에 0.6%포인트가 떨어진 거니까요. 예. 그렇기는 하지만 이 절대적인 수준 자체가 여전히 대단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속도 조절은 하겠지만 다시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는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2월 FOMC에서 0.25%, 네. 그다음에 3월 FOMC에서 0.25%를 추가로 올릴 것이다라는 예상은 거의 지금 이건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예상이라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네. 물론 그 다음번에 또 올릴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네. 5%에 일단 도달하게 되면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 한 번 정도 더 할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하고요. 예. 다만 이제 피보팅이라고 할 때는 예. 이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예. 이제 방향이 꺾인다는 얘기인 이제 거잖아요. 금리를 내리는 거. 내리는 건데 이 내리는 시점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나타날 가능성을 오히려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연준은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로 떨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최소한 3%대 초반까지는 떨어져 줘야 그래야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잡히고 있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 정도는 돼야 기준금리를 떨어뜨릴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6.5%란 말이에요. 예. 한 달에 떨어질 수 있는 인플레이션의 그 수치들을 생각을 해보면 0.3에서 0.4 정도가 오히려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예. 0.5%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예. 그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0.4 내지 0.3에서 4 정도가 매달 떨어진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 거의 10개월 정도는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올해 중에 연준 금리가 낮아지는 이른바 피봇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 높지 않다. 다만 그런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어떤 케이스냐? 경기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예. 쉽게 말해서 연착륙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경착륙 방식으로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되면 예.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 되면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하가 나타날 수 있죠. 네, 잘 알겠습니다. 한국은 기준금리 인상과 미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